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남국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2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남국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행복나눔 지킴이 프로그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멀리 광주에서 또 이렇게 서울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먼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에 회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468개 사회복지관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68개 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되어서 민간 복지 전달 체계의 중심 핵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회복지관은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관의 회원기관으로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우리 사회복지관의 육성 발전에 힘을 쏟고 있으며 우리 사회복지관의 운영 내실에 충실을 기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나 또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1989년에 창립이 되어서 올해로 30주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30주년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 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바로 얼마 전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이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장, 이 제12대 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본인이 소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회장직을 맡게 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 주변에 우리 이 복지에 힘쓰고 계시는 관장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본인이 맡은 역량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완수할 것이며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서비스 기관인 사회복지관의 육성 발전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의 생명력 있는 복지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세계 유일무이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의 각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지역 내의 거점 기관으로 또는 전문 실천 기관으로 자리 잡고 또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회장님만의 좀 주요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주요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복지 환경의 변화, 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관이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슬로건 하에 네. 제가 12대 회장인 만큼 12가지의 공약 사항을 12가지나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네. 나열하기는 힘들고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동시행 규칙을 네. 개정하여서 우리 사회복지관 사업이 명확성을 좀 더 띄워주고 더 나아가서 관리 운영 지침의 현실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안내 책자를 보면 전면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공고히 이 자리매김이나 네. 위상을 정립해야 될 부분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합리화를 꾀할 내용들을 개정하는데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네. 특히 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센터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이 이 급변하는 우리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명확성을 좀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희 복지관들의 어떤 위상 정립이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의 논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면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복지관이 이 공공서비스와 협업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론적으로나 실전 현장에서 보면 네. 민관의 협력 사항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천 현장에서 민관 협력이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좀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복지관들이 네. 전국에 468개나 있지만 시군구에 아직도 설치되지 못한 지역이 60시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설치 지역에 약 60군데의 사회복지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서 좀 더 지역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나 사회서비스원이 발행이 되었는데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적인 사업입니다만은 국내외 복지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네. 또 사회적 환경이 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사회복지관의 중장기적인 통일 대비 사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지사업의 확장 이론에 근거하여서 국외 즉 복지관의 사업의 우수성을 좀 더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공약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12가지 공약 중에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부터 또 현안 문제인 이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 서비스원에서 이제 민관 협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또 미래적인 부분까지 이 공약에 담아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국에는 아주 많은 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전국 사회복지관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네트워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지역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전국의 모든 복지관이 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소통하기라는 것은 힘듭니다. 네. 더더군다나 예전에 중앙 집중화된 정책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지방 이양화 네.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복지관들이 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단위로 분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협회에는 16개의 지회로 설립되어 있고 또 중앙 및 16개 지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심히 네. 이 복지 사업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각 지역 협회에서도 지역의 현안들, 이슈들을 네. 각 지방 협회와 대응하고 있지만 중앙 협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개 지역의 지회장님들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지역의 현안들을 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내에는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약 7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약 50명의 관장님들, 특히 이번 집행부에서는 그 실무자들도 네.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관장님들과 실무자가 함께 논해서 네.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전문위원회는 네. 교육학술위원회 또는 윤리, 인권위원회, 정책법제위원회 그리고 회원권익위원회 또 시설평가 대책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이렇게 7개 조직으로 전문성을 띈 영역으로 논의와 활동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토론회나 또는 각종 교육 훈련 사업, 워크샵 또는 총회를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종사자들 또는 지역의 현안들을 목소리를 저희들이 귀하게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의는 얼마 정도의 주기로 열리나요? 회의는 그 현안이 있을 때마다 네. 그 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유기체처럼 그 네.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네, 이슈가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네, 회의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7개 전문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이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관을 관할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전국에 있는 네. 그 468개 복지관이 회원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원기관 내에서 네. 50명의 전문위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선발 과정 속에서 관장님들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편에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약 7대3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비율이 7이고 실무자 비율은 3으로. 편에서 3. 예. 그 비율로 이제 구성이 된 7개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롭게 생겨난 위원회인가요? 위원회가 그 전 회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오면서 위원회의 성격을 네. 조금 그 변화를 좀 줬고요. 좀 더 세분화하셨나요? 통일위원회나 네. 또 권익위원회나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신설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네.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분과를 지금 더 신설하려고 있는 것이 네. 저희 그 468개 복지관 내에는 네. 그 영세 지역의 영구임대 단지 내에 복지관들이 약 3분의 1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구임대 단지의 복지관들의 어떤 문제점과 현안을 좀 더 깊숙이 다뤄보고자 지금 그 영구임대 단지 복지관들의 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만간 7개가 아니라 8개의 8개로 전문위원회가 네,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협회에 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아직 이제 있잖아요. 이 많은 사회복지관이 있는 만큼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정책 연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관은 468개 기관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네. 또 특히 지방 이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매우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 중앙협회에서는 네. 현안들을 각 지역마다 다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각 지역 전국적인 현황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다양한 정책 건의 내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재점검해 볼 필요가 굉장히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들이 현재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관 사업의 연구조사를 통해서 네. 지금 사회복지관의 구조화나 지금은 3대 기능으로 주된 그 주요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네. 이 3대 기능 사업을 현 정부의 정책에 수반할 수 있는 내용의 걸로 변화를 해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또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방향성을 네. 다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또한 이러한 그 각 지역의 상이한 내용들이 있고 각각의 현황이나 질문 내용이 틀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 전문 자문들 다시 말해서 노동의 노무사를 통해서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 또는 그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가지 유권 질문을 받고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슈화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케어 부분과 또 사회 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앞서서 민관 협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지금 공공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네. 오히려 반대적 내용으로 보면 네. 민간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민간의 어떤 논의 구조를 좀 더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특히 뭐 행정만이 사회복지를 진행할 수도 없고 모든 사회보장이 이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네. 이 전체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민간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가운데 우리의 복지적인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프로그램들을 대해서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을 보시면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3가지 3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가 사례관리 기능이 있고 네. 또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고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하고 네. 지역 내 문제나 욕구에 맞춰서 개개인별 또는 그룹별 사례관리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서 가족관계 증진이나 가족 기능이 약화됐을 때 보완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민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3대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화나 좀 예체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례 관리라든지 서비스 제공 등 정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호응과 반응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그 지역의 호응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에 앞서서 네. 저희 그 사회복지 정책이나 또는 그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 다양한 프로그램, 이 3대 기능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 3대 기능 중에서도 사례관리 기능이 이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와 어떤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복지관들도 제 개인적인 소개입니다만은 네. 이 3대 기능 중에서도 사례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뒤에 뒷받침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서비스 제공 기능이나 지역 조직화 기능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 민간의 협업이나 협치가 굉장히 필요한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더더군다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주된 거점 기관으로 네. 왜 그러냐면 전국에 468개의 기관이 거점 기관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겠죠. 네, 네, 그렇죠. 이미 이제 많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거점 지역들을 잘 활용한다면 네, 더 이제 이 사례 관리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 관리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뭐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네. 먼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의 반응 프로그램을 먼저 보면 네. 저희들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나 욕구조사 또는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네.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중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먼저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높은 프로그램은 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로 보면은 복지관에서는 지역 축제나 바자회나 또는 나눔 장터 등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네. 스스로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는 목적하에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사료관리 기능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사회복지 사업의 이슈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네. 어떤 동아리나 공동체를 조직하여서 네. 좀 더 내 동네, 우리 동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자조 모임 같은 것이네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내 지역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스스로 참여해서 네.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네. 직접적인 관계의 성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전에는 좀 수동적인 참여였다면은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이 열려야만 참여했다면 지금은 좀 보다 적극적인 참여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어떤 수줍은 아가씨의 모습이었다면 네. 지금은 조금 더 네. 활동적인 청년의 자세로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시로 보면 네. 그 자발적인 동아리 같은 경우 특히 뭐 지역마다 복지관마다 특색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단편적으로 보면 건강 동아리 같은 경우 예.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건강 체조도 있고 건강 걷기도 있고 또는 뭐 필라테스를 관심이 있어서 네.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조 모임들이 형성이 되어서 네.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 욕구 충족의 반영을 굉장히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네. 스스로 그 문제들을 자기의 해소를 통해서 행복, 이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네,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좀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라든지 좀 유난히 호응이 좋았다 싶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각 지역의 468개 기관들이 모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의 특색, 네. 주민의 특색 또는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반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 100개, 수천 개, 수만 개 프로그램들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다 소개는 못 드리고 몇 가지 작년도에 우수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네. 마을 협동금고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 협동 금고요? 네. 네. 그래서 소액의 저축이나 여신 활동을 통해서 예. 긴급 자금들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뭐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사각지대 아동 보호를 통해서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회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프로그램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건강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혼 양육 부모, 미혼 양육 부모에 대한 심리가 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심리 치료 또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직업 훈련이나 양육 지원과 같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건강한 자립을 위한 미혼모 양육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지역 조직화 프로그램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네.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는 자생적인 활동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요구들을 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주민 조직화 프로그램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 이제 뭐 노령 인구들이 높아갈수록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네. 특히 뭐 홀로 사는 빈곤 남성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고 네. 일상생활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노인들이 스스로 혼자 남았을 때 가사적인 활동이라든지 네. 이 음식을 조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열악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일상생활을 통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파워먼트 프로그램들이 쉽게 말해서 뭐 독특한 남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빈곤 남성들의 네. 어떤 가사 활동이나 요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뭐 자녀의 양육 문제가 우리 현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단절적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소통 나눔이나 자녀 돌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그 공동육아 나눔터에 맡기거나 또는 부모 자녀가 같이 와서 활동하고 교육 훈련 받고 또 양육의 어떤 대체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는 결식우려 노인들 네. 특히 아동급식이나 노인의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예. 그리고 또 문해해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저희 기관들만 보더라도 문해해독반이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해서 뭐 한 30명, 40명씩 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이 문해해독을 통해서 네네. 검정고시에 등록해서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네. 이런 활동까지 확장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또 뭐 작은 도서관이 우리 복지관들마다 네.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작은 도서관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네. 더 좋은 것은 부모 자녀가 함께해서 이 그렇죠. 도서를 테마로 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또 뭐 우리 노인들을 비롯한 그 노인 일자리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지역마다 각 절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 한마당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등 지역 특성에 맞게끔 셀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네. 우리 복지관들에서는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대 기능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나 서비스 네. 제공이나 지역 조직화에 따라서 편성되는 이 대상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이 수가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우수 프로그램들이 잘 알려지면 좋을 텐데 또 이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각 복지관마다 나름 홍보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말에 한 번도 이용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복지관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가 네, 그럴 것 있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는 각 복지관마다 소식지나 프로그램 홍보지 또는 홈페이지나 지역 축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복지관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고로 뽑는 것이 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입소문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방법은 바로 입소문을 통해서 네. 우리 이용자나
또는 후원자나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복지관에서는 소식지를 통해서 주로 프로그램 홍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 중앙협회에서는 네. 각 지역마다 홍보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네. 대국민 차원에서 또는 정부를 대상으로 네. 우리 사회복지관을 소개하고 또 사회복지관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널리 전파한다든지 또는 우리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뉴스레터 또는 하드뉴스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좀 더 사회복지관을 네. 쉽게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소문은 정말 가장 저렴하지만 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네. 가진 그런 홍보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행복나눔 지킴이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사회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 좋더라. 네. 또 그리고 질책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네, 그렇죠. 네, 네. 나쁘더라. 이렇게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데 예. 스스로 자조 모임들을 예. 비슷한 유형의 그렇죠. 건을 모아가지고 네네. 하나의 동아리나 자생단체를 네네. 구성해 볼 수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 복지를 좀 발전시키는 네. 이제 일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사회복지관 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여러 교육들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특히 사회복지사들을 강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상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이고요. 네. 또 각종 요구나 또는 문제를 통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핵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사회복지사는 대상층인 클라이언트와 네. 사회적 자원들의 중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해주고 중간 매개적인 역할 또는 중간에 관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의 창의적인 생각 또는 중추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성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복지 협회에서는 직급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을 통하는 리더십 아카데미 그리고 중간 관리자를 통하는 교육 또 신입 사회복지사 교육 통해서 직급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3대 기능 중심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타내고 있는 운영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3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3대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관리자, 사회복지사 교육, 지역 조직화, 사회복지사 교육, 그리고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교육 등을 네.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 특화적인 교육 내용으로 예. 지역복지 활동가의 역할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어떤 개발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지만은 네. 더 나아가서 사회운동이나 사회옹호의 역할까지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화교육을 통해서 지역복지의 활동가로서 또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훈련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지역의 복지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종사자들의 교육 욕구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복지사들이 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시간 이상의 전문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네. 종사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인성, 교양교육을 통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식과 감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네.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가 미래 유망 직종에 꼽히면서 또 이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하는 이 역할들을 들으니까 아, 정말 그만한 네, 가치가 있구나. 정말 중요한 네. 역할을 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공약사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보건복지부의 운영 관리 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 사항이나 또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늘상 논해도 부족함이 없는 네. 내용이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 지침에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이 적용 의무를 통해서 우리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에 질적인 성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도 미적용 지역이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앞으로 이 지역 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차이가 네.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내에 복지 활동을 하는데 네. 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침이나 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홀대받지 않는 이런 처우 개선을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사회복지관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1인당 업무의 적정상, 적정량, 네. 그리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개 사회복지 기관에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한가 적정 인력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관이 이 중간급으로 생각하자면 네. 그 적정 인원 최소 기준 그 인력이 이 12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적정 인력에 못 미치는 지역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한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최대로 많기는 약 100명, 네.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들이 네. 7명, 8명입니다. 아,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100대 7, 8명이니까 네네. 지역 간의 복지관의 인력에 있어서도 격차가 평균적으로 상당한 거네. 저희들이 매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각 지자체마다 필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지자체마다 적정 인력을 다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런 것들은 그 예산과 분명히 관련이 있죠. 특히 그 지방 이항화 사업으로 지방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의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조사에서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이지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네. 12명에도 차지 못하고 8명, 9명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너무나 편차가 심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네. 지방 이항화 사업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중앙 집중 화되었을 때는 네. 전국에 평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방 이항화 사업으로 인해서 네. 지방 자치단체에 예.
룰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역의 어떤 마인드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중앙협회에서는 이런 지역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예. 앞으로 대정부에 대한 대책 논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역 이양화가 됐으면 그 지역에 맞도록 좀 더 보다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도 이제 그렇지가 않은 현실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현재라든지 이 실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거의 다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일부 네. 지역에서 네. 예산의 문제라고 해서 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97% 정도는 네. 19년도 예산 지원까지 지금 이미 다 끌어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나머지 약 3%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상의 문제로 지역에서 19년도가 아니라 17년도, 18년도 예산 인건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제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아직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네. 권고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이 권고가 아니라 네. 각 지역마다 의무 이행으로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보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네. 어느 지역에 있든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현실로서는 아주 지역마다 인건비에 대한 지급이나 수령이 차이가 다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분들은 이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단편적인 예로 사회복지관의 아까 3대 기능 중에 특히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나 어떤 제가적인 서비스와 같은 사례관리 기능이 있다고 했죠. 네. 단편적인 예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약 70%는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부분 가정에 갈 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매뉴얼로 갈 때 여성분들이 혼자 가지 못하도록 안전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여성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이 지역의 어떤 중독성의 문제, 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과 네. 같은 정신의 어떤 보건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된 위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저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네. 17년도에 현황 조사를 통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하달한 경험이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공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을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방어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한국사회복지관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회복지 그리고 복지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변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회 서비스원이나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 중심 또는 통합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대 기능 중심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주민 조직화 등이 앞으로 최적화된
우리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선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이 8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선도적인 지역의 사회복지관들이 좀 더 참여해서 이 복지 정책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복지 정책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협력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민과 관이 서로 협력 내지는 협업의 관계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질 높은 복지를 향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관은 특히 이 커뮤니티 케어나 사회복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네. 과거의 어떤 3대 기능에 국한된 사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런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로 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사회복지관의 민간 전달 체계의 최대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법적 위상을 좀 더 강화시킬 방법,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운영 환경을 좀 더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이 노력에 저희 복지TV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나눔 지킴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도 늙으면 사회복지관 옆으로 이사를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늘상 이웃에 또는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관은 이 지역 주민들과 더 나아가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사회복지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도 전국의 468개 사회복지 기관이 권익 증진과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 사회복지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남국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